전 세계가 인정한 금. 이 관계를 좀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미국은요, 금융위기가 있을까요? 우리가 얘기하는 금융위기는요, 미국에서 받아들이는 금융위기랑 달라요. 1971년이래요. 그때 대통령이 바로 그 유명한 닉슨입니다. 닉슨 하면 생각나는 게 세 가지가 딱 떠올려야 돼요. 사장님, 네. 요즘처럼 급변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국제정세, 경제, 기술 변화 같은 세상의 흐름을 잘 알아야 할 것 같은데 이 흐름에 대해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알아두면 좋죠. 근데 뭐 그걸 몰라도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네.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도 최소한 우리 영상을 보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제 팬층이 두꺼운 65세 이상의 우리 아버님들을 위해서 그래도 이게 최소한 우리 아들이라든지 며느리? 친구들하고 술 한잔 먹고 있는데 세계 정세, 경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서로 이게 대화가 통하면 좀 좋지 않을까 해서 좀 쉽게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뭐에 관해서 금과 은에 관해서 이게 같이 접목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면은 좀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우리 아들이 잠깐 물어봐도 뭐 아버지 나 다시 봤어요. 아버지 되게 똑똑하세요. 뭐 하든지 뭐 친구들랑 대화하는데 야,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면 야 너 좀 달라졌다. 뭐 이런 걸 취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쉽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뭐 어려운 용어 쓰고 그러면 좀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뉴스나 뭐 얘기거리 아니면 이거 방송을 봤을 때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패권 국가라는 거예요. 패권 국가. 그래서 지금의 패권 국가가 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미국입니다. 미국이 패권 국가예요. 그러면은 패권 국가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패권 국가라고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중요한 것은 군사력이에요. 까불 수가 없어요. 아주 막강한 군사력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을 하면은 경제력이겠죠. 네. 경제력도 탄탄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기축통화예요. 어떻게 보면 이 기축통화가 패권 국가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영원한 패권 국가는 없다. 첫 번째 패권 국가가 로마예요. 로마의 막강한 군사력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전 세계에서 얘의 군사력 때문에 벌벌 떨었죠. 그리고 나타난 나라가 바로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그 대서양하고 이렇게 접목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해양이에요. 배를 만들었다는 거죠. 배를 타고 멀리 가서 어떤 뭐 식민지를 삼거나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군사력, 해양력, 문화, 수학, 복합적인 것을 세계에 알리는 도구가 된 게 바로 바다를 지배한 겁니다. 그리고 나왔던 게 뭐죠? 네덜란드가 있네요. 네덜란드. 우리나라가 패권 국가가 되기는 힘든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말도 안 돼. 우리나라가 어떻게 패권 국가가 될까? 근데 요 네덜란드를 봤거든요. 네덜란드 국토가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맞습니다. 또 이게 해수면보다 낮나요? 그렇죠. 뭐 바다가 육지보다 높아서. 그죠. 네. 근데 패권 국가의 한 나라가 됐다니까요. 근데 얘네들이 잘했던 게 뭐냐면은 얘네들 저기 머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상술. 보통 세계에서 상술적, 그러니까 장사를 제일 잘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그리고 네덜란드예요. 화란이라 그러죠. 화란. 장사를 잘해요. 무역을 잘해요. 계산을 잘해요. 그래서 이익금이 어마어마했던 거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동인도 회사인가 뭐 해가지고 아마 네덜란드가 해상으로 해서 장사를 실크로드부터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장사를 잘해서 어떤 패권의 위치에 가까웠던 나라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야? 유명한 영국. 영국이 패권 나라가 된 가장 주된 이유는 바로 산업혁명이에요. 그 방직기술,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면서 전차도 만들고 공장을 만들고 해가지고 된 거죠. 이거는 제가 정확한 건 모르는데 이 패권 국가가 되면은 잔인해지나 봐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이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로 했잖아요. 달라는 게 바로 섬유였어요, 섬유. 섬유를 기가 막히게 만드는 거예요. 직접
간의 수공업으로 해가지고 장인으로 해갖고 이 면직물을 직접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영국으로 가져갔고 영국에서 유럽으로 굉장한 판매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영국에서 이 면직기를 만들었잖아요. 그래도 뭐보다 못하겠어요. 장인 정신이 있는 이 수공업보다는 아무래도 딸리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어떻게 했어요? 와, 잔인해. 영국에서 이 인도에 있는 섬유, 면직을 만드는 수공으로 작업하는 그 장인들의 손을 다 잘라버렸어요. 와, 나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진짠가 싶을 정도로 충격적인데요? 진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패권 국가들은요, 자기 식민지에 가갖고 거기에 자기네들이 뭐 철도 같은 것도 놓고 뭐 땅을 다지고 뭐 말이 지나갈 수 있게 하고 창고를 만들고 이거 왜 만들까요? 그 나라를 잘 살기 위해서? 아니에요. 약탈하기 위해서. 네. 거기에 있는 금, 향신료, 비단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이 편리하게 자기 나라로 가져갈 수 있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국도 파운드가 기축통화가 된 것처럼 미국이 패권 국가가 된 과정이 또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가 루즈벨트 대통령 있을 때 네. 그때 공황을 겪잖아요. 네. 그때가 아마 이제 제 1차 세계대전 그리고 또 갑자기 2차 세계대전이 유럽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때 유럽은 완전히 전쟁터였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미국은 우리가 참전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할 때였거든요. 그런데 경제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때 공황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공황을 뭐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으로 해가지고 막강한 어떤 독재다운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해결을 했다. 아니에요. 운이 좋게도 그때 군사 무기를 팔아갖고 떼돈을 벌었어요. 아, 얘네 나라는 정말 축복받은 나라니까요. 영국하고 프랑스가 그때 당시에 막강한 나라였잖아요. 그때 전쟁을 치르면서 국력이 약해집니다. 승전국이었어요. 패전국은 패전국다운 보상금을 내야 됐고요. 승전국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승전국에서 가장 큰 수익을 얻은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왜? 전쟁에 참가하면서 이 무기를 팔아서 떼돈을 벌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승전국에는 보너스가 있어요. 그 보너스가 바로 달러입니다. 기울어져가는 영국의 패권 국가가 1차,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미국이 강력한 경제력과 기축통화를 달러로 만드는 게 결정적인 이유가 됐어요. 그래서 1944년도에 미국에 있는 뉴햄프셔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동부 쪽이에요. 그쪽에 전 세계에 있는 경제인들이 모입니다. 앞으로 세계가 이렇게 됐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됐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국들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남의 지배를 얻었던 것이 이제 해방이 된 거죠. 그때 우리나라도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해서 각국에 있는 경제학자들이 브레튼 우즈, 거기가 그 지방 이름일 거예요. 그리고 뉴햄프셔에 가면은 브레튼 우즈라는 호텔이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 모여서 회담을 했다고 그래서 브레튼 우즈 체제라는 게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 이렇게 합시다. 우리 기축 통화를 달러로 하고 그거를 금 1온스에 34달러로 고정합시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기축통화라는 개념이 뭐냐면 미국이 기축통화국이잖아요. 그럼 미국 내에서만 쓸 수 있는 자기 돈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쓸 수 있는 기준이 되는 화폐예요. 이런 행운이 어디 있어요. 와, 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금으로 했을까? 그때 당시에 일방적으로 미국에서는요, 전 세계 기축통화를 달러로 합시다. 각 나라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딨어. 그러면 안 되지. 특히 누가 반대를 했냐면은 영국에 케인즈라는 그 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반대를 했어요. 말도 안 된다. 어떻게 미국의 달러를 전 세계 기축통화로 할 수가 있느냐. 그러지 말고 한 두 나라나 세 나라로 나누자 했는데 미국에서 안 돼 해버렸어요. 근데 끽소리도 못해요. 왜? 패권 국가니까. 너희들 자꾸 이러면은 재미없어. 그런 거죠. 그때는 영국이 많이 기울어져 있었으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달러로 갑시다 한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생각 하다가 결론은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아, 이 달러만 기축통화를 하다 보면은 달러가 무너지면 어떡합니까? 금을 같이 합시다. 그게 금태환제예요. 금을 1온스를 은행에 맡기면 1온스에 관한 34달러를 고정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특권을 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위험이 있을 때 금을 대처하겠다는 뜻이에요. 미국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래? 뭐 그래도 될 것 같은데? 하고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은 기축통화국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패권 국가가 됩니다. 요 관계를 좀 아셔야지만, 아,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금이 그렇게 중요했던 겁니다. 전 세계가 인정한 금. 너희들이 달러를 기축통화로 할 거면은 이것을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전 세계가 인정하겠다가 바로 브레튼 우주 제정한 겁니다. 요 관계를 좀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지났어요. 미국은 완전히 뭐든지 할 수 있죠. 미국은요, 네. 금융위기가 있을까요? 우리가 얘기하는 금융위기는요, 미국에서 받아들이는 금융위기랑 달라요. 뭐 예를 들어서 그 리먼 사태 일어났을 때도 네. 미국에서 기침만 했는데 전 세계가 몸살 감기가 걸린 거죠. 금융 위기가 생기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화폐를 발행하면서 막았어요. 근데 나머지 국가들은 완전히 태풍을 맞은 거죠. 그게 바로 기축통화국의 특권이에요. 왜? 전 세계의 무역은 달러로 하니까. 전 세계는 뭐 금융 위기가 나와가지고 뭐 미국에서 뭐 몇 번째 가는 은행이 파산을 했다. 와, 큰일 났다. 어떡하지 하면서 확 몰아쳤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아, 그래요? 아, 저희들도 좀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급한 대로 달러 더 찍어내. 왜? 기축통화가 달러니까. 그런 체제가 된 거죠. 그리고 또 그거 있어요. 원래는 이 금태환제에는 금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지 달러를 많이 발행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전에는 금이 많았던 데가 어디겠어요? 금본위제라는 개념이 금이 많은 나라에서 금본위제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영국이 많았어요. 왜 많았을까요? 식민지. 그렇죠. 강탈을 했어요. 약탈을 한 거예요. 식민지에 있는 금하고 은을 싹쓸이를 한 거죠. 그러니까 금이 많죠. 그러다가 영국이 야, 미국, 우리는 이제 금본위제의 국가가 됐는데, 우리가 하기엔 좀 버거워, 이제 우리가 전쟁도 많이 치르고. 그러니까, 니네가 하면 어떻겠어? 그때 1800년도에 미국에서 금광이 발견이 돼요. 골드러시. 서부로. 그래서 서부 영화가 발달이 된 거고, 청바지도 그때 아마 됐을 거예요. 네. 유래 얘기하는 거 재밌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좋아. 야, 우리 금 많으니까 우리 기축통화 하면서 금본위제를 갑시다. 거기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좀 지났어요. 그러다가 1971년이 돼요. 그때 대통령이 바로 그 유명한 닉슨입니다. 닉슨 하면 생각나는 게 세 가지가 딱 떠올려야 돼요.